전자공학도가 알아야 할 기초지식 제1편 전기전자기초편입니다. 6장에서는 콘덴서의 직병렬 연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콘덴서는 저항과 함께 대표적인 수동소자 중의 하나입니다.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부품인데 반해 콘덴서는 전류를 저장하고 방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6장에서는 콘덴서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 그리고 직병렬 연결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의 연결 상태에 따라 정전 용량 계산 방법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콘덴서의 직병렬 연결은 저항의 직병렬 연결과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저항의 직렬 연결은 직렬로 연결된 각 저항이 저항값을 모두 합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콘덴서를 직렬 연결하면 합성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각 콘덴서의 정전 용량에 반비례한 특성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정전 용량이 동일한 두 개의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하면 합성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각 콘덴서 정전 용량의 2분의 1이 되고 합성 콘덴서의 내압은 2배가 됩니다. 그리고 정전 용량이 동일한 두 개의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하면 합성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두 콘덴서의 정전 용량의 2배가 되고 합성 콘덴서의 내압은 각 콘덴서의 내압과 동일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콘덴서의 특성과 구조를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전자공학도가 알아야 할 기초지식 전기전자기초편 3장 저항과 콘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콘덴서의 직렬 연결과 합성 콘덴서의 계산법을 알아볼까요? 여기서 직병렬로 구성된 합성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CEQ라 하고 합성 콘덴서의 내전압을 Vout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내압이 V1인 콘덴서 C1과 내압이 V2인 콘덴서 C2를 직렬로 연결하면 그림과 같이 표시할 수 있으며 두 합성 콘덴서의 내압 Vout은 V1 더하기 V2가 됩니다. 따라서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하면 더 높은 전압에서도 콘덴서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성 콘덴서 CEQ는 어떻게 될까요? 직렬로 연결된 합성 콘덴서는 식일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합성 콘덴서 CEQ분의 1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이 됩니다. 여기서 콘덴서 C1과 C2의 합성 콘덴서 정전 용량을 계산하기 위해 분모를 C1 곱하기 C2로 통분하면 식이와 같이 합성 콘덴서 CEQ분의 1은 C1 곱하기 C2분의 C2 더하기 C1이 됩니다. 그리고 합성 콘덴서 CEQ를 정리하면 식삼과 같이 계산할 수 있으며 결국 CEQ는 C1 더하기 C2분의 C1 곱하기 C2가 됩니다. 이번에는 콘덴서의 직렬 연결 공식에 따라 두 합성 콘덴서의 정전 용량과 내전압을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전 용량이 3300 마이크로페럿이고 콘덴서의 내압이 25V인 두 개의 콘덴서를 직렬 연결했습니다. 이때 두 콘덴서의 직렬 연결을 기호로 표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여기서 각각의 콘덴서 내압이 25V이므로 직렬 콘덴서의 전체 내압 Vout은 50V가 됩니다. 그리고 직렬 연결 합성 콘덴서의 정전 용량 CEQ는 식사의 각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대입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합성 콘덴서의 정전 용량 CEQ는 3300 마이크로페럿 더하기 3300 마이크로페럿 분의 3300 마이크로페럿 곱하기 3300 마이크로페럿을 계산하면 식오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CEQ는 최종적으로 1650 마이크로페럿이 됩니다. 이제 아셨죠? 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정전 용량이 같은 N개의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하면 합성 콘덴서의 정전 용량 CEQ는 콘덴서 한 개 정전 용량의 N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전 용량이 서로 다른 콘덴서의 직렬 연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정전 용량이 100 마이크로페럿인 C1과 10 마이크로페럿인 C2의 직렬 콘덴서의 합성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CEQ는 콘덴서 직렬 연결 공식에 따라 100 더하기 10분의 100 곱하기 10은 아래 식과 같이 110분의 1000이 됩니다. 그리고 합성 콘덴서 CEQ는 9.09 마이크로페럿이 됩니다. 이렇듯 정전 용량이 큰 콘덴서와 정전 용량이 작은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하면 콘덴서의 합성 정전 용량 CEQ는 작은 정전 용량을 갖는 콘덴서에 가까워집니다. 이번에는 3개의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의 정전 용량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콘덴서 C1, C2, C3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 정전용량 CEQ는 C6과 같습니다. 앞서 계산 방법과 같이 콘덴서 C1, C2, C3의 분모를 C1 곱하기 C2 곱하기 C3로 통분을 하면 C7과 같이 정리됩니다. 참고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C8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콘덴서 C1, C2, C3의 분모를 통분하여 정리하면 C1에는 C2와 C3를 곱해주고 C2에는 C1과 C3를 곱해주고 C3에는 C1과 C2를 곱해주면 원래의 식과 같게 됩니다. 따라서 분모가 같기 때문에 분모를 C1 곱하기 C2 곱하기 C3로 통일하고 분자를 정리하면 식7과 같이 됩니다. 그리고 CEQ를 구하면 식8과 같이 되는 거지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세 개의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콘덴서의 합성 정전 용량은 식8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콘덴서가 4개 이상 직렬로 연결되었을 때도 합성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계산할 수 있겠지요. 예제로 3개의 콘덴서가 직렬로 연결되었을 때의 정전 용량을 계산해 볼까요? 그림과 같이 정전 용량이 33 마이크로페라신 콘덴서 C1과 C2 그리고 C3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직렬 연결 합성 콘덴서 공식에 따라 각 콘덴서의 용량을 대입하면 33 곱하기 33 더하기 33 곱하기 33 더하기 33 곱하기 33분의 33 곱하기 33 곱하기 33은 3267분의 35,937이 되어 이것을 계산하면 11이 나옵니다. 즉 33 마이크로페라신 콘덴서 3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합성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11 마이크로페라시 되는 것이지요. 다음은 콘덴서의 병렬 연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콘덴서의 병렬 연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병렬 연결 콘덴서의 합성 정전 용량은 병렬로 연결된 각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합한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정전 용량이 100 마이크로페라신 콘덴서 C1과 C2를 병렬 연결했을 때 두 콘덴서의 합성 정전 용량 CEQ는 C1 더하기 C2가 되어 200 마이크로페라시 됩니다. 엄청 간단하지요? 3개의 콘덴서 C1과 C2 그리고 C3가 병렬로 연결되었을 때도 똑같습니다. 각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더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N개의 콘덴서가 병렬로 연결되었을 때 콘덴서의 합성 정전 용량은 직렬로 연결된 콘덴서의 전체 정전 용량의 합과 같습니다. 3개의 콘덴서가 병렬로 연결되었을 때의 예를 들어보지요. 콘덴서 C1은 10 마이크로페라시고 콘덴서 C2의 정전 용량은 20 마이크로페라시며 콘덴서 C3의 정전 용량은 30 마이크로페라실 때 전체 합성 정전 용량은 60 마이크로페라시 되지요. 이번에는 콘덴서의 직병렬 연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콘덴서가 직렬 또는 병렬로 혼합되어 연결되었을 때 연결 상태에 따라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림과 같은 콘덴서의 직병렬 연결인 경우 C1과 C2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C3는 이 병렬 연결과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C1과 C2의 병렬 연결을 먼저 계산하고 다음에 C3와의 직렬 연결을 계산해야겠지요. 그러면 먼저 C1과 C2의 합성 정전 용량을 C썸이라 한다면 C썸은 C1 더하기 C2가 됩니다. 그리고 C썸과 C3는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전체 합성 정전 용량 CEQ는 C9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를 계산하면 식10과 같이 전체 합성 정전 용량 CEQ는 C1 더하기 C2 더하기 C3분의 C1 더하기 C2 곱하기 C3가 됩니다. 그러면 콘덴서 직병렬 연결의 예제를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정전 용량이 10 마이크로페라신 콘덴서 C1과 20 마이크로페라신 콘덴서 C2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30 마이크로페라 콘덴서 C3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C1과 C2의 합성 정전 용량을 계산하면 C썸은 30 마이크로페라시 되고 C썸과 C3와는 직렬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두 직렬 콘덴서의 합성 정전 용량은 식11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11을 정리하면 CEQ는 900 나누기 60이 되어 15 마이크로페럿이 됩니다. 잘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까지 콘덴서의 직병렬 연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